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오늘 이제 실습했었던 내용 중에 멀티 충전기 판매 현황이라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건에 맞는 7가지를 오늘 전체 다 복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원래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글꼴이 굴림으로 하라 그랬기 때문에 굴림체를 선택을 해주고 글자의 기본 포인트는 실 포인트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굴림을 선택해 준 다음에 그냥 엔터를 치시면은 굴림체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에 적당한 이제 여기에 도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크기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일정하게 맞아주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줬는 것처럼 1행에서 14행까지 여기서 영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지정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행 높이 한 20을 하셔도 되고 한 21, 22 하셔도 됩니다. 그죠? 근데 21로 하겠습니다. 자, 21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4행만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행 높이를 33 정도를 하거나 36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데이터가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만, 데이터가 없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자, 내가 거기 그림에 나오는 형태하고 똑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B4에서 J14까지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그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모든 테두리를 눌러 주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바로 굵은 바깥 테두리, 그죠?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을 이렇게 지정하셔가지고 요거, 그죠? 또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굵은 바깥 테두리를 이렇게 달깍 눌러주시면은 전체 다가 이렇게 굵은 바깥 테두리가 아니고 바깥쪽에 굵은 테두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굵은 테두리, 여기 두 줄도 마찬가지로 굵은 테두리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하시고요. 그죠? 자,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하시면 이 데이터가 입력할 때 절대 여기에 공백을 넣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하시면 그림과 같이 처음에 아마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왜냐하면 숫자는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엔터를 친과 동시에 숫자다 보니까 오른쪽 정렬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작업을 다 하고 난 뒤에 전체를 다 가운데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영역을 이렇게 지정하셔가지고 가운데 보내주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놈만 영역 지정하셔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출시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에 이제 날짜긴 하지만 가운데 정렬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럼 요 기본 부분에서 문제에서 보면은 자 전체 글꼴은 굴림 11포인트로 해주고 그 다음에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 자 예를 들면은 요게 숫자입니다. 숫자 및 회계 서식 같으면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을 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3행도 이렇게 병합이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는 것처럼 영역을 이렇게 지정한 상태에서 병합을 누르면 자기가 병합이 되죠. 그죠? 그 상태의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병합을 잘못하였으면 다시 이걸 눌러주면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제가 돼요. 그죠? 자, 그렇게 입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입력한 상태에서 내가 멀티 충전기 판매 현황에서 여기 도형의 모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 평행 사변형 도형과 그랬어요. 그죠? 평행 사변형 도형은 사업에 가서 도형에 가면 이렇게 찾아보면 글자들이 나옵니다. 자, 요거 평형 사변형. 그죠? 자, 이렇게 십자가 생기면 이렇게 적당한 길이로 당겨줍니다. 그죠? 당겨주고 그 다음 그대로 글자를 씁니다. 멀티 충전기 판매 현황. 자, 만약에 띄어쓰기도 있으면은 띄어쓰기도 그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그 상태에서 홈에 가시면, 그죠? 홈에 가시면 여기 찍어줘야 돼요. 여기 바깥에 찍어주고요. 홈에 가셔가지고 글꼴 굴림입니다. 굴림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글자 포인트 24포인트라서 24포인트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하게 알았으니까 얘 찍어주시면 됩니다. 진하게. 그리고 채우기는 노란색, 그죠? 글꼴 색깔은
검정색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순서에 맞게 얘가 시키는 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굴림으로 바꿔주시고요. 글자 포인트 24포인트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굵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채우기 노란색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검정색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아래 위 가운데 정렬, 좌우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면 글자가 이렇게 좌우 가운데, 아래 위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크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적당히 키워주시면 되고, 위치는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정밀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그려진 상태에서 또 뭘 하라 그랬냐면은 그림자 스타일 넣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요게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서식을 딸깍 누르면은 이렇게 도형 효과가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그림자, 그죠? 그림자는 그림자인데 오프셋 오른쪽이라 그랬으니까 찾아가 봅니다. 자, 요거는 아래가라 그랬었고, 여기 가보면은 오프셋 오른쪽입니다. 딸깍 눌렀습니다. 자, 여기 그림자가 생성이 되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에란에 결제란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제란은 라인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죠? 라인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위치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원래는 요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8개의 칸을 이용을 해서 일단 먼저 모든 테두리를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이에서 정확하게 반을 이렇게 줄입니다. 요 정도 그림과 같이 반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요만큼 이렇게 키워주는 거예요. 그죠? 키워주는데,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하면,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요 결제란을 의미하는 거죠. 요거. 그죠? 요 결제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결제란이 지금 보시면 알지만 요 라인들이 맞지 않거든요. 그죠? 요 라인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직접, 그죠? 직접 요렇게, 그죠? 따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려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요렇게 그냥 지정해 가지고 병합. 그죠? 그리고 결 쓰시고 난 뒤에 Alt 엔터 눌러 가지고 제 쓰시고 엔터. 그죠? 자, 나머지 글자, 그죠? 자, MD 치시고, 그 다음에 차장, 그죠? 치시고, 그 다음에 24 치시고, 그죠? 엔터, 그죠? 자, 그렇게 하고, 다시 이 글자가 다 쳐졌을 때, 이 글자가 예를 들면 가운데 정렬이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전체 영역 지정해서, 여기 다시 가운데 정렬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가운데 정렬됩니다. 그럼 다 가운데 정렬되고, 아래 위 가운데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가면, 여기 갑니다. 여기. 자, 요 그림을 영역 신청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영역 신청해 놓고 여기 복사해 가면 그림 복사라고 있어요. 그죠? 그럼 그림 복사를 딸깍 누릅니다. 누르고 난 뒤에 여기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위치에 가서 딸깍 찍어 놓고요. 그죠? 찍어 놓고 붙여넣기를 딸깍 해주면 이렇게 그림이 갖다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갖다 붙었는 그림은 내가 키워도 되고 줄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자, 적당한 위치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여기서 이제 더 이제 제대로 하려면은 뒤에 라인이 보이죠. 그죠? 라인이 보이지 않게 하려면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그림 서식에 가면 여기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페인트 묻는 모양에 가서 단색 채우기에 가서 요거를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뒤쪽이 라인이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결제란의 방식입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삭제를 할게요. 자, 그죠? 원래는 요놈이 요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그죠? 요렇게 돼 있었습니다. 요렇게 돼 있었는데 결제란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그죠? 자, 영역을 요렇게 지정해서 칸막이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확하게 반만 줄이고, 그죠? 반만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정도 이렇게 늘려줍니다. 그럼 모양이 비슷해집니다. 그죠? 비슷해지면은 요 상태에서 이제 병합을 하시고, 그죠? 결, Alt 엔터, 제, 그죠? 그리고 여기 가서 MD, 그죠? 그 다음에 차장, 그 다음에 24,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여드리는 것처럼 요걸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차장 24 해주고 영역 지정해가지고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하시고요. 복사해가지고 그림 복사
그리고 확인. 자,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붙여넣기.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내용이 이렇게 갖다 붙습니다. 그죠? 갖다 붙는데 갖다 붙었던 이 내용을 내가 이제 다시 조금 키우려고 하면 이렇게 키우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 이동 내가 마우스를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그림 서식에 가서 여기 채우기에 간 다음에 단색 채우기에 가서 흰색으로 바꿔주면, 그죠? 뒤쪽 백이 깔끔해진다 그랬죠. 그죠? 요게 이제 결제란입니다. 자, 그리고 결제란은 반드시 끝나고 나면 영역을 지정해 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삭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결제란에 이 그림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감점 처리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럼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제목 여기 된 이거 끝났고요. 결제란 끝났습니다. 세 번째 거. 그죠? 자, 네 번째 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색깔을 주황색으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역을 이렇게 지정하신 다음에 여기 가셔가지고, 자, 반드시 주황색은 여기 있는 표준색 주황색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주황색이나 이 주황색 하시면 안 돼요. 표준색 주황색을 딸깍 눌러주고, 자, 이미 주황색으로 바뀌어 있죠. 그럼 요거 가지고 요놈도 주황색, 요놈도 주황색. 자, 이렇게, 그죠? 자, 결과물이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거하고 똑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주황색, 주황색입니다. 자, 그런데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한꺼번에 할 때는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영역 지정을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얘 찍어주고, 얘 찍어주고. 그래 놓고 난데 여기 가서 이제 색깔을 주황색을 선택해주면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뭐가 있냐면, 커서가 만약 여기 있는데, 그죠? 여기 있는데, 처음부터 커서가 여기 있는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당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당기고 얘를 찍고 얘를 찍으면 얘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개 이상의 내용을 영역을 지정할 때는 첫 번째는 그냥 당겨주세요. 첫 번째 그냥 당겨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찍고 찍든지 또는 당기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연결되어 있는 건 당기시는 거고 한 개짜리는 찍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거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겼습니다. 그죠? 자, 그래놓고 컨트롤 상태에서 얘 찍어주고 얘 찍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서 주황색을 딱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주황색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채우기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효성은 지금 제가 일단 유효성을 지우겠습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모든 내용 지우기. 자, 유효성 검사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목록으로 넣어 놓으면은 내가 다른 방법으로 어떤 결과물을 찾아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데, 유효성 검사는 유효성 검사가 나오고자 하는 위치에다 먼저 갖다 놓고요. 그죠? 자, 문제를 보시면 나오지만은 여기 지금 유효성 검사는 H14에다가 하는데 상품명인 CO에서 C12 영역의 내용을 선택해 표시하도록 하시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여기 커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누릅니다. 그럼 이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그죠? 자, 제일 위에 거 누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값으로 되어 있는 거를 목록으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그 다음에 원본에 가가지고 이제 원본의 내용을 쭉 당겨주시고 확인을 딱 누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목록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자, 이 유효성 검사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에 가서 여기 가서 목록을 일단 지웁니다. 지우고 새로 하게 되겠다. 그죠? 지웠어요. 새로 해야 되겠다. 다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서, 그죠? 목록으로 바꿔. 그죠? 목록을 바꿔놓고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내가 원하는 상품명을 딱 당겨주면 이 자리에 이제 유효성 검사의 자료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되는 vlookup이라는, 그죠? 함수가 있습니다.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내가 특정 위치에 어떤 내용을 이제 찾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lookup value. 얘를 찾고자 하는데 뭐에 대한 내용을 찾고자 하느냐? 이 테이블 중에 출시이라고 관련되어 있는, 그죠? 출시이라고 관련되어 있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이기 때문에 출시가 관련된 여섯 번째에 내가 원하는 값을 얻고 싶다. 제로. 그죠? 확인을 해주면은, 자, 지금 요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서식이 달라서 그럽니다. 서식을 날짜로 바꿔줄게요. 자,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뭐 2017년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맞죠? 근데 요놈을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요걸로 바꿨어요.
바꾸면은 8월 9일이죠. 자, 요놈 8월 9일 맞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어떤 특정 내용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유효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유효성 검사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쉘 서식 뒤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죠? 명이라는 글자를 바꿔주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자, 명은 요렇게 지정하셔가지고요. 때로는요, E5에서 E12가 아니라 뭐 E5에서 G12까지 다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E5에서 E12 요것만 있어요. 그죠? 자, 영역 지정해 놓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쉘 서식 또는 쉘 서식 가려면 단축키 컨트롤 1번 그죠? 이렇게 하면 나타나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자, 샵, 샵, 제로 그죠? 이렇게 놓고 요 뒤에 가서 이제 명이라고 칩니다. 명 치고 확인을 딱 눌러주면은 뒤에 명이 들어가요. 그죠? 자,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쉘 서식에 가보겠습니다. 자, 나는 좀 전에 명을 그냥 쳤지만 여기에는 보면은 쌍따옴표 명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죠? 원래는 이렇게 였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시 그러면 요거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쉘 서식에 가서 일반으로 바꾸겠습니다. 그죠? 자, 바꿔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영역을 이렇게 지정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쉘 서식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 가서 샵, 샵, 제로라는 표시 형식 뒤에다가 쌍따옴표 명, 쌍따옴표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쌍따옴표를 여러분들이 직접 넣어줘도 이렇게 명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원래는 이게 원칙이라 그랬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쉘 서식은 뒤에 명이라고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인 데이터는 그냥 숫자입니다. 이렇게. 그죠? 숫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식을 이용했을 때 이게 숫자여야 되지 더하기도 되고 빼기도 되고 나누기도 되고 곱하기도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뒤에 명이라는 글자는 들어갔지만 실질적인 원 데이터는 숫자라는 거. 그죠?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우리가 소수점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했는데 소수점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했는데 간혹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여기 소수점 자릿수를 적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소수점 기준으로 자릿수를 늘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늘려주면 늘려주는 만큼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죠? 요거는 또 줄이면 줄인 만큼 나타납니다. 한 자릿수니까 한 번만 딸깍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소수점도 그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F5에서 F12 그죠? 요까지를 이름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이름 정의를 하라 그러면은 평점이라고 이름 정의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미 여기 평점이라고 이름 되어 있죠. 그죠? 만약에 평점이라고 이름 정의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 제가 이거 지우겠습니다. 삭제. 자, 그럼 아까는 영역을 지정하는 게 평점이 나왔는데 지금 없어졌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이름 정의하고 싶다. 평점 하겠습니다. 점 엔터 딱 치면 자 예를 들면 여기 거를 얘를 치면은 F5고요 얘를 치면 F6이고 얘를 치면은 F7인데 자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평점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름 정의되어 있는 거는 때로는 앞으로 뒤에 가면은 함수라든가 이런 걸 쓸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정의라는 걸 한다는 겁니다. 이름 정의만 굳이 꼭 거기만 한다는 법은 없어요. 여기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걸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가격이면 가격 치고 가격이죠. 가격 이렇게 쳤습니다. 엔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는 독립적이지만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보면은 가격이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름 정의가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이름 정의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 금요일하고 오늘 월요일하고 지금 관련되는 요 내용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자 한 번 두 가지 7가지 총 그죠? 그러니까 글꼴 실 포인트 만들고 정렬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제목 그죠? 요거죠 그죠? 요거 만들 때 이렇게 해라 그랬고 요 그대로 그 다음에 임의의 결제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별도로 결제 만들어 봤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그 다음에 색 채우는 거 그죠? 자 주황색 채우기 유효성 검사 쉘 서식 그 다음에 영역에서 평점 이름 정의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다시 돌려보기 하셔가지고 그죠? 돌려보기 하셔가지고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